오늘 그 첫 수업 우리 공수투 개념 이거 특강 우리 진행할 건데 얘들아 혹시 필기노트 지금 없는 친구들은 없지? 다 받았지? 윤성이도 윤성이 맞지? 필기노트 그거 펴서 따라오면서 쌤이랑 쓰면 돼. 너네들이 여기 목동 여기 학원가를 광장이라고 부른다며. 맞아? 쌤도 몰랐어. 그래 너네 은호도만 그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선주 집이랑 여기 이제 우리 정도수학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는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거리를 우린 막연하게 선생님 가까워요. 5분이면 돼요. 아니면 10분이나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 여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아니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가 너무 궁금했던 거지. 그 과거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좌표평면 그리고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서 이 정도수학과 우리 각각의 우리 너네 친구들의 집의 그 거리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나온 사실 개념인 거지 이 부분이. 그래서 쌤이랑 여기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잘 따라와봐. 우리는 먼저 그러니까 거리를 볼 건데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 얘부터 볼 거야.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게 혹시 너네 수직선 알아? 수직선에서 먼저 우리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 필기 내용이 사실 쌤이 맨날 리뉴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 네, 그럼 영상 보시면서 또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쓴 것도 이미지 파일 올려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우리 이 수직선인데 실제로 우리 수직선을 이런 A라는 점과 이런 B라는 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X축이라고 했을 때 이 X에서 얘 A의 좌표를 우리는 예를 들면 3이라고 하고 얘를 5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올바른 방식이야. 선생님 이거 3, 몇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수직선은 우리가 X축에 대해서만 정의하는 거니까 Y축은 보지 않겠다 하는 그 부분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수직선에서 우리가 3과 5의 거리 그냥 너네들 그냥 대충 알지? 이거 딱 보자마자 이 거리 얼마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그치? 자신있게 2가 맞아 당연히 얘들아. 2가 맞는데 쌤이 되게 재밌는 수업인데 쌤 진짜 재밌게 잘해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너무 여기가 불리해. 왠 줄 알아? 저 벽이 너무 약해. 그럼 이제 원장쌤이 다 듣고 계시니까 원장님 막 욕도 못하고 얘들아 막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주고 쌤이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 영상을 끄고 또 쌤이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도록 할게. 알았지? 원장님 눈치 봐야 되니까 쌤이 일단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얘들아 장난치는 거야. 우리가 얘가 2라고 나온 건 우리가 어떻게 했어? 그냥 물리적으로 5에서 3을 빼서 얘를 2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됐죠? 모든 걸 다 안 써도 돼. 모든 거 다 안 써도 되고 원하는 부분만 일단 쓰시면 되고 근데 웬만한 건 다 쓰셔야 된다 라는 또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우리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한번 좀 물리적으로 한번 해볼게. A의 좌표를 쌤은 x1이라고 할 거고 B의 좌표를 x2라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 괜찮을까? 얘들아? 그러면 이 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x2라는 놈에서 x1을 뺀 놈이라고 할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쌤 이거 거리요 AB의 이 길이요 x2 빼기 x1이잖아요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효준아 어떤 문제가 생길까? 만약에 이걸 x2 빼기 x1이라고 쓰면 이거 x축이야. 쌤이 힌트 줬지. x축인데 x2 빼기 x1이라고 쓰면 약간 이물감이 들 수 있어. 유라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물감이 들까? 윤성이? X축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니까. 그렇지. 맞아. 이게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음수인 영역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 얘를 x2 빼기 x1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올바른 표현은 x2 빼기 x1의 절대값을 지운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거리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5에서 뭐 마이너스 3을 뺐다고 치면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우리가 거리가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해? 거리는 무조건 양수값이니까 이렇게 음수의 영역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우리 그 되게 초등학교 때 혹은 막 니네 대수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있잖아. 삼각형의 막 길이를 구했는데 막 a 제곱은 막 얼마 4라고 나왔는데 이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a는 2밖에 안 됐잖아.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지만 음수면은 돼 안 돼? 길이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얘도 만약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5 빼기 3을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인데 쌤 이거 거리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뒤로 돌아가야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 우리는 뭘 씌우기 시작했다? 이 절대값이라는 이 놈을 씌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해될까? 혹시 지금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너무나 쉽죠? 그래서 너네는 첫날이라 그런 건지 몰라. 너는 원래 대답을 잘 안 해주니? 나 혼자 그냥 모노 드라마 찍는 거니? 혼자 얘기하고 대답하고 그러면 되는 거니? 잠시. 그치? 예린이. 예린아. 유리 옆에 앉을까? 유리 옆에 앉으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줘. 다시 보면 우리 이 수직선이라는 건 x의 좌표만을 우리가 얘기할 거고 당연히 너네 알다시피 이걸 쌤이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하는 좌표 평면으로까지 연장시켜서 또 볼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일단 수직선만을 따졌으니까 x축에 대해서 뭐 x 좌표들 두 개로만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얘로 맨날 시험에서 장난질을 치지 않을까? 맞지? 왜냐면 좌표가 이것처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지 않으면 거리가 음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이 절대값을 씌우는 것까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 이해됐죠? 이거 다음이 바로 나오는 게 너네가 궁금해해서 맨날 썼던 거 있잖아.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얘들아 이게 쌤 화면이랑 이 화면이 더 크기 때문에 혹시 잘리거나 안 보이면 바로바로 얘기해주면 돼. 알겠죠?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그 두 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A라는 점이 있어. A1을 x1, y1, B라는 점을 x2, y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이 A와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A, B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쌤이 이거 좀 이따 증명을 해줄 건데 얘는 뭐냐면 이 x2란 놈에서 이 앞에 있는 x1을 뺄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2란 놈에서 x1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할래요.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똑같이 x와 y처럼 이제 x처럼 y도 y2 빼기 y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쓰시면 하면 되고 예린아 이거 촬영해서 올릴 거니까 앞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쌤이랑 또 채우고 인강 보면 돼. 알았지? 천천히 쓰고 계시죠? 그럼 쌤은 이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한번 좌표 평면에서 한번 볼 건데 봐봐 얘들아. 쌤이 증명을 해줄게. 우리가 이 A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 B란 점이 여기에 있었다. 근데 이 B란 점의 좌표는 뭐라고? x2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y2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A라는 점은 x1 여기에 y 값은 y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뭔가 느낌 나지 않아? 이거 거리 어떻게 구할지? 그렇지. 피타고라스를 써서 한번 그려볼 건데 피타고라스를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서 이 A라는 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B에서 똑같이 이 y1의 연장선상이 있었을 때 얘를 직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한 변의 길이가 뭐? x2 빼기 x1이고 여기 이 한 변의 길이가 y2 빼기 y1인 거 이해돼? 맞아?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에서 어떻게 쌤 대충 그릴게. A, B, C라고 하면 C의 제곱은 뭐랑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거랑 같으니까 x2 빼기 x1의 제곱을 한 거랑 y2 빼기 y1의 제곱을 한 거랑 뭐 선분기 A, B의 제곱을 한 거랑 같으니까 우리가 얘네 제곱을 다 벗겨버리고 싶은 거야. 그럼 뭐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루트라는 개념이 나오지. 맞아? 루트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럼 루트에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은 뭐가 됐다? a, b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거 개념 노트 이거 왜 내가 귀찮게 계속 너네 써주냐면 이거 개념을 완벽히 외우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수학은 결국에는 개념을 아는 거랑 문제가 잘 풀리는 건 다르지 얘들아. 너네 알지? 고1 친구들 알지? 공수원 다 안다고 문제 잘 풀리는 거 아니듯이 얘 공수투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건 고등과정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야지만 니네가 푸는 문제들이 다 잘 풀릴 거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쌤이 이따 나눠줄 그 계획표에다 언제 백지 개념 테스트 있잖아. 우리 그거 정도 수학 맨날 보잖아. 그거 언제 볼지를 쌤이 다 써놨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쌤이 안내해 주도록 할 거고 우리 처음 들었던 친구들도 쌤이 이따가 가르쳐 줄게. 알겠죠? 이따 계획표 같이 보면서 쌤이랑 다시 보시면 된다. 이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혹시 여기까지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얘들아? 없지? 다 썼지? 얘들아? 좀 넘어갈게. 우리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거에서 내분점 이 부분을 볼 건데 외분점은 여기 있는 외분점은 교육과정 외라서 쌤이 이 부분은 가르치지 않을 거고 문제가 나올 때 요즘 문제들은 내분점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분점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문제가 나오면 쌤이 이게 외분점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우리 그 내분점이라는 게 내분한다는 게 뭐냐면 분자가 나눌 분자거든. 그러니까 안으로 쪼개겠다 이런 개념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선분이 있어. 이런 선분 A, B라는 놈이 있는데 이런 A, B라는 놈을 쪼개겠다야. 그럼 나는 이걸 쪼갤 건데 이거 쪼갰는데 쌤 이거 P의 좌표도 궁금하고요. 이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도 궁금해요. 이 길이뿐만 아니라 저는요 이 길이의 비율까지도 알고 싶어요의 개념이 이 선분의 내분점인 부분이다. 이해됐죠? 쌤이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우리도 똑같이 얘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수직선 위에 있는 그 내분점과 외분점 그리고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 이런 것들을 다 나눠가면서 볼 거야. 일단 먼저 쌤이랑 수직선 위를 볼 건데 이 A라는 좌표를 똑같이 x1이라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B라는 놈을 x2라고 이렇게 쓸게. 근데 A, B라는 놈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야. M 대 N은 A, B란 놈을 M 대 N의 비율로 나눌래요 하는 이런 개념이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이 점 P라는 놈을 내분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우리는 이 P의 좌표를 x1과 x2를 활용해서 당연히 구하고 싶겠지. 맞아, 납득이 돼? A와 B의 좌표가 수직선상에 x1과 x2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둘을 활용해서 내분점 그 P 내분을 하는 그 P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해보고 싶다. 이게 내분점의 개념인 거야. 이해됐죠? 그럼 이 P라는 놈을 어떻게 내분해? 이걸 또 쌤이 증명해 줄 거야. 봐봐. 우리 AP라는 놈과 잘 따라와. BP라는 놈의 비율이 M 대 N이래. 맞아? 근데 우리 이 P의 좌표를 모르니까 얘는 모르니까 그냥 X라고 쌤 이렇게 임의를 써도 될까? 써도 되지. 그러면 이 AP라는 놈과 AP라는 놈은 X 빼기 X1이고 이 BP라는 놈은 뭐가 되냐면 X2에서 X를 뺀 놈이야. 그러면 X 빼기 X1 대 X2 빼기 X는 M 대 N이라고 표현하는 거 괜찮아? 돼, 안 돼? 됐어? 됐지? 쌤 지금 시간 벌고 있어. 애플 펜슬이 10%밖에 안 나와가지고. 천천히 써 얘들아.
괜찮니? 우리 유리는 빠르게 잘 쓰고 있니? 좋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 초딩 때 배운 거 있잖아. 뭐랑 같다고? 내항의 곱과 뭐가 같다? 외항의 곱이 같다. 이거 쓸 거야. 그럼 뭐가 돼? m의 x2 빼기 x라는 놈은 n의 x 빼기 x1과 같다. 이거를 보실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쌤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 수학에서 우리가 뭐 구하려고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한 거야? 이 x의 좌표를 뭐로 표현하고 싶다? 그냥 x1과 x2 얘네 두 개 사용해서 x를 구해보고 싶어요가 이 내분점에 우리가 쌤이 이 하는 과정의 정의였잖아. 맞아.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x니까 x를 제외한 건 나머지는 다 날려버리기 위해서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 전개해보면 mx2 빼기 mx는 nx 빼기 nx1인 거 이해돼? 그러면 x만 남겨야 되니까 쌤은 이 mx를 오른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뭐가 돼? m 더하기 n의 x는 m의 x2 더하기 n의 x1이 됐고 m 더하기 n은 당연히 양수니까 그리고 절대 0이 될 수 없지. 몇 대 몇의 b니까. 그럼 m 더하기 n으로 나눠 볼게. 그러면 m 더하기 n의 mx2 더하기 nx1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다. 맞아요? x1과 x2를 활용해서 지금 나타낸 거 보여? 쌤이 웬만하면 다 증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의문을 갖지 않게 증명을 좀 할 거고, 그래서 조금 속도가 빠른 파트가 있고 또 속도가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을 좀 느리게 가는 파트도 있을 거야. 알겠죠? 잘 보이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내분하는 이 점의 p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 p라는 놈은 m 더하기 n의 mx2 더하기 nx1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럼 너네 이거 p라는 좌표를 당연히 외우는 게 쌤 개념부터 우리 시험 볼 때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조금 더 빠르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이 m이라는 놈이랑 우리가 무조건 크로스거든. 얘랑 먼 놈을 무조건 곱하는 거야. 다시. 그럼 이 n이라는 놈이랑은 이 먼 놈 a, m이라는 놈은 이 b의 좌표와 곱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몇 대 몇인지 자꾸 헷갈려. 쌤 이거 m 대 n이면 얘를 m을 먼저 써야 돼요, 얘를 n이라 써야 돼요. 이게 맨날 헷갈리거든, 문제 풀 때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쓰냐면 a, b를 m 대 n의 비율로 내분한다,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 b의 x좌표와 m과 곱하는 거야. 봐봐, b의 x좌표 x2와 m과 곱해졌지. 맞아? 또 a라는 놈은 뭐랑 곱해지는 거야? n이랑 곱해지는 거니까 x1과 뭐가 곱해져? n이 이렇게 곱해져서 nx1이 되는 거야. 내분은 무조건 너무나 쉬워. 분모는 눈만 뜨면 알 수 있어. 딱 뭐야? m 대 n의 비율로 내분했다는 거니까 두 개만 더해서 분모에 쓰시면 되고, 이 분자가 맨날 헷갈리니까 뭐 a, b를 m 대 n이라고 하면 m과 b의 x좌표, n과 a의 x좌표를 곱하셔서 더하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다. 이해됐지? 오케이, 나 꿀팁까지 얘들아 알려줬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간 사람 없죠? 그럼 쌤은 이제 여기서가 당연히 끝이 아니지. 이제 수직선을 봤으니까 뭐에서의 내분점을 봐야 돼?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을 또 봐야겠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우리 잘 하고 있어. 우리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 볼 거고 오늘 무게중심까지 한번 볼 거야.
얘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 A라는 놈을 x1, y1이라고 하고 여기 이 B라는 놈을 x2, y2라고 할 거고 얘를 내분하는 이 점 P라는 놈을 모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x, y라고 줄 거야. 그러면 이거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y만 하나 더 추가된 거 보여? 방식은 당연히 똑같고 비슷할 거야. 똑같고 비슷하단 말이 뭐냐면 이게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다는 뜻이야. 우리가 얘를 좌표 평면 위에다 나타내면 봐봐. 얘를 m 대 n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거고 이 p의 x좌표와 y좌표를 그대로 한번 표현할 거야. 쌤이랑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a, b를 뭐라고 이렇게 m 대 n으로 나타내면 b의 모든 것들과 뭐를 곱해? m만 곱하는 거고 a의 모든 것들과 뭐를 곱하는 거야? n만 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부는 무조건 이 좌표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m 더하기 n으로 똑같다고 했어. 맞아? 그러면 이거 딱 뭔가 감이 오지 않아? 여기는 뭐로만 나타낼 거야? x에 대해서만 나타내고 싶고 얘는 y에 대해서만 나타내고 싶지 않아 얘들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와 b의 x좌표에 대해서 먼저 보면 b랑은 뭐를 곱해? m을 곱하라고 했지. 맞아? 그럼 b랑은 m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mx2가 되고 a랑은 뭐만 곱해라? n만 곱하라고 했으니까 nx1이 되는 거 이해될까? 맞아? 돼? 그리고 이 y좌표도 똑같지. y좌표도 m 대 n이라고 하니까 b랑은 뭐만 곱해라? m만 곱하고 a랑은 n만 곱하니까 이 좌표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 m 더하기 n분의 m의 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의 y2 더하기 ny1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됐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혹시나 끊긴 것 때문에 그거 할까봐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게. 당연히 얘는 컴마로 우리 연결된 거야. 이해됐죠? 그럼 우리는 이 내분하는 점 P의 좌표까지 우리는 알게 된 거야. 이해됐어? 근데 우리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 너네? 우리 이거 만약에 얘가 얘들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얘를 쌤은 1대1로 한번 거의 1대1이지. 우리가 1대1로 이 중점의 좌표 m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이거 너무나 쉽지. 얘가 뭐야? 1대1이니까 m과 n이 다 같아버리네. 맞아? 그리고 1대1이니까 m과 n이 얘가 m이고 얘가 n이고 얘는 중점이라서 그냥 m이라고 한 거고 우리 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 중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시냐. 중점의 좌표는 결국에는 a랑 b라는 놈을 몇 대 몇으로 1대1로 내분한 점이 중점 m좌표 되는 거 아닐까? 맞아? 그럼 중점 m좌표는 알 필요도 없는 거지. 왜? m 대 n의 비율이 1대1이니까 다 뭐야? 2분의 2분의 2 콤마가 될 거고. 맞아? 1과 뭐를 곱해? 다 1씩 곱하니까 뭐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더하니까 x1 더하기 x2. 맞아? y도 똑같이 y1 더하기 y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 안 가는 거 여기까지 없지. 됐어요? 잠깐만. 다 썼어 얘들아? 쌤 여기다가 그냥 공간이 여기가 더 남아서 여기다 쌤이 쓸게. 우리 무게중심이란 거 알아 몰라? 얘들아 중학교 때 학교 다녔지. 우리 무게중심 뭐지? 쌤이 이름 다음 시간에 진짜 꼭 외울게. 예린이 우리 무게중심 정의가 뭐지? 몰라 까먹었어? 너밖에 없다. 유라 무게중심이 뭐야? 세 중선의 교점이잖아. 맞아?
무게중심이란 건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쌤은 이제 뭘 보고 싶냐면 다시 그려줄게.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얘네 이 선분, 이 선분, 이 선분의 세 중선에 이렇게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대충 여기라고 얘기를 해보자.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가 구해볼 거야. 우리 무게중심은 우리가 G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이거 그림이 별로 안 예뻐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따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걸로 하고, 우리 이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A, B, C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거고, 이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그냥 이거를 쌤이 이거 보기 어려우니까 이 선분을 일단 지울게.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무게중심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무게중심은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이 G의 좌표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 A라는 놈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x1, y1. B라는 놈의 좌표를 뭐라고? x2, y2. C라는 놈의 좌표를 x3, y3라고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어, 얘들아? 혹시 쌤 말이 빠르거나 뭐 그런 거 있어? 괜찮아? 다 괜찮아?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리지 않아도 돼, 얘들아. 너네가 너무 잘 그리면 쌤이 약간 비교되잖아, 얘들아. 그지? 누구지, 우리? 선주고 유빈이 필기 되게 잘하는구나. 또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나보다 잘 그리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왠지 비교되니까 그냥 잘 그려도 조금 더 못 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원장님한테 이러면 안 되고, 얘들아, 이거 자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원장님. 근데 우리 원장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욕할 게 없어, 얘들아. 원래 다른 학원 가면은 막 원장님 욕하고 그러는데 우리 원장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클리닉 때 무조건 원장님 한 번씩 다 만나잖아, 매주. 그지? 그러니까 잘 지도를 받으시면 된다. 알겠죠? 우리 이 G의 좌표를 진짜 구할 건데, 이 G의 좌표를 구하기 전에 우리 이 무게중심이면 얘까지는 저항이 있어, 없어? 2대 1이라는 거 알아, 몰라? 무게중심의 정의에 의해서, 이 성질에 의해서 얘가 2대 1이라는데, 니네들이 이걸 보니까 뭐가 보일까, 얘들아? 유라, 이거 뭐처럼 보여? 내분점이라는 것처럼 보여? 얘를 이 부분에 있잖아. 우리가 이 부분을 만약에 떼서 온다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돌려본다고 하면 지금 내분점인 거 이해돼? 이렇게 돌려보면 어때? 괜찮아? 나 그래도 좀 기술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돼 있지 않니? 자, 봐봐. 이걸 이렇게 보면 2대1 내분점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똑같이 얘를 내분점으로 볼 거야. 근데 이 유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게중심의 정의 자체가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쌤 이거 A의 좌표는 거저 먹었는데요, 이 좌표를 모르잖아요 하면 또 바보인 거지. 맞아? 뭐라고?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얘는 뭐야? BC의 중점인 거 이해돼? 맞아? BC의 우리가 이제 우리 고급지가 했어요. 엄마 중점이 아니라 엄마 1대1 내분점인 거 알아? 그래서 오늘 집 가서 이제 엄마한테 뭔가 나 이거 배웠다 하면서 어필하시라고. 알겠죠? 봐봐, 우리 M이 뭐라고? 중점이니까 1대1로 내분한 거인 거 이해돼? 그럼 얘 좌표를 우리 아까 저항 없이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라고까지 우리가 앞에서 썼었다. 맞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G의 좌표를 표현해 볼 수 있는데, 뭐로? 이 G의 좌표는
x1으로만 표현해도 안 되고 x2로만 표현해도 안 되고 x3로만 표현해도 안 되거든. 얘를 x1과 x2와 x3를 동시에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뭐로 아까 이 a와 이 m의 몇 대 몇 2대1 내분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 내분하는 그 점이 뭐라고? g라는 점이라고. 이해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g라는 놈은 선분 뭐를? 선분 써놓을게 쌤이. 선분 am이라는 놈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하는 점이니까 우리가 이 g의 좌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먼저 g의 얘를 x, y라고 했을 때 이 x, y를 x 좌표 먼저 쌤은 볼게. x 좌표를 먼저 볼 거면 뭐였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2 더하기 1인 것까지는 저항이 없지. 맞아? 근데 am을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m이랑은 뭐를 곱해? 2를 곱하게 되지. 맞아? 그러면 이 m의 좌표가 x 좌표가 뭐야? 2분의 x2 더하기 x3니까 뭐를 곱해? 2랑 2분의 x2 더하기 x3를 곱하게 됐다고. 맞아? 그리고 뭐랑 이 1이랑은 a의 x좌표를 곱하니까 a의 x좌표는 뭐였다? x1이었으니까 이렇게 x1이라고 쓸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럼 얘를 식정리를 하면 쌤 얘가 약분되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됐어? 3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x1이니까 얘를 좀 예쁘게 써보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인 거 이해될까? 돼요 안 돼요? 됐죠? y의 좌표를 똑같이 한번 써보면 똑같이 2대1 내분점이니까 뭐랑 2랑 2분의 뭐를 곱해? 이제는 2분의 y2 더하기 y3를 곱하고 거기다 뭘 더해? y1을 더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럼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뭐라고? 이 g의 결국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어떻게 했다? 이 BC의 이 중점이란 놈 M과 이 원래 주어진 삼각형의 한 꼭지점 A의 2대1 내분점임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G의 좌표를 구하는 걸 증명을 했다. 이해됐죠? 이해됐어 안 됐어? 너무 쉽죠? 얘들아 너무 기쁘지 않니? 이게 우리 개념 노트 끝이야. 이해됐어? 이제 쌤이랑 문제를 통해서 좀 풀어볼 거고 여기까지 한 거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는 우리가 언제 보게 되냐면 그죠? 쌤이 알아서 알려줄게. 개념 노트 볼 거야. 개념 노트 볼 거고 아마 토요일 이럴 때 해서 누적 때 해서 이렇게 볼 거고 조금 짜증나겠지만 개념은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단원별로 끝날 때마다 쌤이 보도록 하는데 이제 조금 회차가 거듭되면 니네 있잖아. 니네 머리가 어때? 다 조금 지나면 영어 단어 어제 외운 것도 오늘이면 또 까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쌤은 이거 누태 볼 거야. 누태 뭔지 알아볼라. 누적 테스트 볼 거고 나중에 우리가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2월 거의 말 되면 끝나잖아. 그때 되면 내가 무작위로 그냥 우리 그거 하자 무작위로. 우리 종강 때는 또 쌤이 뭐 과자라도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쌤이 럭키박스를 하나 만들 거야. 거기다 뭘 넣어놓을 거냐면 이게 우리가 18회차잖아. 18회차 동안 이제 개념이 뭐 18개는 아니겠지? 예를 들면 10개라고 해. 그럼 쌤이 거기다 10개를 넣어놓을 거야. 그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한 명씩 뽑는 거야. 돼 안 돼? 됐어? 그럼 그럼 우린 8명이니까 8개가 되겠지? 그럼 그걸 채우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뭐냐면 연대 책임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연대 책임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어디가 걸릴지도 모르고 어떤 파트를 어려운 파트를 이런 파트를 걸리면 개꿀이잖아. 그지? 근데 원의 방정식 파트 이런 데 걸리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위로 이렇게 소팅해서 딱 뽑아서 그걸 너네들이 쓰셔라. 그러니까 8명이 다 다른 시험지로 우리가
테스트를 보게 된다. 그럼 하나가 합쳐지면 뭐가 되겠어? 이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우리 그 상품의 이제 질이 결정된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할게. 재밌겠지? 우리 별의별 이런 초딩 때 막 했던 거 있잖아. 너네 학교 다닐 때 그럼 요즘 우유를 주나? 안 주지. 학교 다닐 때 우유 안 줬어? 아침에 막 줬는데 마셔? 초등학교 때 막 주거든 우리? 우유 먹기 싫어서 맨날 알지? 그냥 뜯은 척만 하고 그대로 이제 알지? 이렇게 뜯은 척만 하고 그대로 꽉에 넣어놨다 그거 터져서 막 냄새나고 막 난리 났었던 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쌤 5학년 6학년 때도 이제 우유급식이 계속 나왔어. 그냥 공짜로 국가에서 준 거야. 근데 안 먹으니까 이런 달란트 같이 해갖고 여기다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애들이 안 먹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먹이면 되는 거잖아. 먹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저거 모으면 한 줄 모으면 막 제티, 네스킥 이런 거 아니? 막 초코, 막 딸기, 바나나 막 이런 거를 사서 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유 안 먹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 진짜로 되게 현명하지 않아? 그 담임 선생님. 근데 그 담임 선생님 아직도 만나. 막 애들 쌤 초등학교 친구들 아직도 만나는데 엄마들이 친했으니까 애들보다 엄마들이 더 친하거든. 초등학교는 그런 거 알지? 애들은 잘 모르는데 엄마들끼리 친해서 막 성적 비교하고 맞지? 고유라 예은이 얘기하고 있는 거 막 그런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때 친구들 아직도 만나는데 아직도 그 담임 선생님 얘기해. 진짜 너무 현명하신 것 같아. 근데 쌤도 그걸 본받아서 우리가 럭키박스 형태로 너네 좋아하잖아. 막 알지? 언박싱 이런 거 맨날 좋아하잖아. 니네 코로나 세대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박싱처럼 딱 이렇게 딱 펼치면 고율이 원의 방정식 막 6페이지짜리 이렇게 걸리면 그거 몇 % 이상 쓰면 쌤이 무조건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재밌게 할 거고 여기까지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을까? 있어 없어? 없죠? 혹시 우리 개념 원리 책을 안 갖고 온 친구 있을까? 괜찮아? 아까 들었으니까 우리 끊었다가 쌤이 이거 다 연결은 하나로 연결을 해놓을 건데 우리 개념 원리 여기 이 부분 볼 건데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x를 a에서 먼저 b의 걸 빼면 y를 똑같이 a에서 b를 빼야 돼. 만약에 x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3 빼기 빼기 1을 하고 제곱을 했는데 2 빼기 a의 제곱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를 맞추셔야 된다. 알겠죠? 순서를 맞추셔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 3에서 빼기 빼기 1의 제곱을 하니까 4의 제곱이고 a에서 똑같이 1. 이건 완전적 곱식을 하면 똑같으니까 a에서 2의 제곱을 하면 뭐가 됐다?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 더하기 16이고 얘를 루트 씌운 게 뭐다? 2 루트 5라고 하니까 얘는 뭐가 됐다? a제곱 빼기 4a 더하기 20이고 얘를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하면 뭐가 됐다? 20이었다. 그러면 a는 a제곱 빼기 4a는 0이니까 그럼 얘를 a 빼기 4라고 하지 말라고. 뭐래? a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a는 0, a는 4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답이겠지만 보통 고등학교 내신이나 그런 데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냥 편하게 물어봐. a 값들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우리 뭐 쓸 수 있지? 얘들아? 뭐죠 이게? 그래, 군과 괴수의 관계를 쓰셔서 바로 뭐라고? 이 a 앞에 있는 이 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쌤 이거 a의 값의 합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a들의 합을 물어보면 바로 4라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 됐어? 이걸 0과 4로 또 인수분해해서 하는 그 시간이 없어 얘들아. 실제 시험 볼 때는. 이해됐습니까? 됐죠? 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쌤이 모든 문제를 사실 다 풀어주지 않아. 그리고 물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쌤이 풀지 못한 문제들은 다 뭐야? 숙제야 얘들아. 알겠지? 숙제야. 그럼 숙제가 이게 너무 많아요 버거워하는 친구들은 쌤이 개별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서 숙제 검사 같은 걸 하면서 쌤이 양을 조절해 줄 거고 그리고 우리 유리나 다른 친구들도 이미 그
다른 수업, 정규 수업을 또 병행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숙제 양을 이제 어떻게 메꾸지 하는 게 계속 불안할 건데, 우리 유리는 쌤이랑 같이 메꿀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절을 하되, 우리가 원래 오늘은 첫날이어서 클리닉이 없었잖아. 근데 너네 혹시 다 안내 부모님들이 께서 해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원래 12시에 쌤이랑은 12시 40분에 만나는데, 쌤이 알기로 10시에 너네들이 여기 등원해서 앞에 클리닉하고 쌤 수업 들어오고 끝나고 뭐 정규 수업 전에 정규 수업을 들어가건 정규 수업 끝나고 또 메타 정도 된 그대로 원래대로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럴 때 앞뒤로 해서 숙제를 충분히 채우실 시간이 있다. 어차피 방학 때 학교 안 가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쌤이 몇 개 대표형을 풀어주고 나면 친구들이 이제 풀고 남은 문제들 있잖아. 그러면 쌤이 시간을 줬을 때 그 시간에 너네들이 또 풀면 돼. 그러면 쌤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쳐내면 어때? 숙제 양이 어떻다? 줄어든다. 너무나 그냥 편한 얘기지. 맞아요. 쌤이랑 이 부분 풀어볼 건데, 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얘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 아니다. 쌤은 이거 어려운 이거 3번 한번 풀어볼게. 이 길이의 비가 최소가 되려면 쌤이 이거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지금 풀어볼까? 괜찮아? 응. 혹시 빨리 풀어본 친구들은 다른 문제 한번 풀어봐. 알겠죠?
혹시 지금 3번 못 푼 친구들 있을까? 풀었어? 거의 다 풀었어? 조금만 더. 3번 풀었어? 얘들아 3번 쌤이랑 한번 조금 같이 한번 풀어볼게. 천천히. 우리 유리 풀었나? 잘했어. 우리 이 AB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여기서 제일 어려우니까 내가 너네 시켰겠지. 우리 AB의 길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 좌표끼리 빼면 A 더하기 뭐가 됐다? 1의 제곱하고 5 빼기 A의 제곱인 거 이해돼? 맞아? 맞아? 그러면 이 A의 B의 AB의 길이가 최소이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도 뭐 해야 돼? 최소여야 되는 거 이해돼?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최소려면 이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해돼? 2차 함수지. A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니까 우리가 구과정으로 배운 친구들은 중3, 그리고 신과정으로 배운 친구들은 고1 과정에 이게 2차 함수 파트가 있는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니네가 바꾸는 것들만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쌤이 이 부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선분의 길이의 최대 최소 이런 부분이야. 일단 먼저 전개부터 해볼게.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혹시 이거 지금 어려운 사람 있나? a 더하기 b의 제곱 파트? 이게 어려운 친구는 없지? 맞아. 얘를 제곱하면 a제곱 빼기 10a 더하기 25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쌤 여기 밑에다 쓸게. 혹시 안 보이면 얘기해줘. a제곱을 2개 더하니까 2a 제곱하고 뭐가 됐다? 빼기 8a 더하기 26이 됐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얘가 a니까 쌤 이거 안 보여요 하겠지만, 쌤은 얘를 예를 들어 y라고 두면 y는 뭐 2x제곱 빼기 8x 더하기 26, 이 값의 뭐 최소값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가 되니까 우리가 이걸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 얘는 뭐다? 2로 이렇게 묶으면 a제곱 빼기 4a인데,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려면 이거 앞에 있는 개수를 절반을 하는 거지. 맞아? 그럼 2에 a 빼기 2의 제곱을 하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4가 나오고 얘랑 곱해지니까 뭐 8이 나왔는데, 우리가 원래는 뭐가 필요하다? 플러스 26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전개하면 8이 나오니까 여기다 뭐를 더했다? 18을 더했다. 이해돼? 이해될까? 그럼 결국에는 뭐다? 이 최소값이 18이 되니까 이거 값은 뭐? a가 쌤 2일 때 최소값 뭐야? 루트 18이 되겠다. 얘는 뭐다? 3루트 2가 됐다. 혹시 이거 어려운 친구 있어? 이 부분? 이해 다 될까? 다 괜찮아? 됐죠? 그러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a의 값을 물었으니까 a는 2예요. 그럼 그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은 뭐일까? 3분의 루트 2까지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됐어? 얘들아? 이해 안 가는 거 없어? 오케이? 얘들아, 사실 개념을 안다고 해서 다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쌤이랑 하나하나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쌤이 이것도 다 여기 있는 문제들 통해서 한번 볼 건데, 봐봐. 또 쌤은 우리 너네들이 이 필수 이거 유형은 사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이 유형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어려운 게 이 확인 체크에서 맨 마지막 문제니까 쌤이 이 마지막 문제 위주로 풀어주도록 할 거고, 우리 숙제를 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필수 이거 있잖아, 설명 풀이를 따라가면서 그냥 해보는 거야. 이거 계산 과정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거 읽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 물론 이거 하다가 숙제하다가 쌤 저 이 유형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유형은 그 다음 시간에 쌤이 첫 수업 때 녹화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 문제 쌤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게. 어떤 시스템으로 계속 이루어질지 이해돼? 우리 화목토 동안 계속 진행하니까 쌤이 좀 이따 있는데 한 번에 조사는 할 건데, 뭐 클리닉 일정, 다른 학원 일정,
그리고 혹시 겨울에 너네들 스키 많이 타러 가니까 스키 같은 거 혹시 타러 가서 수업 결손이 있다 이런 것들 혹시 가족 여행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쌤한테 이따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직 미정인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유리는 놀러 갈지 않을 거잖아. 그치? 쌤이랑 계속 있을 거니까 놀러 가지 않을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얘기해 주시면 된다. 이거 뭐냐면 일단 이 유형을 한번 쌤 보여주고 싶어서 a-1,a b가 4,5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좌표를 얘네가 찍어놨어. 근데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쌤 이거 보고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x축 위에 점이니까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이런 점을 어떻게 좌표를 설정할까? y 값은 항상 뭐다? 0이다. 맞아? 그럼 x축 위에 있으니까 x의 좌표만 살아있는 거 이해될까? 맞아? 그럼 얘를 a,0이라고 그냥 이렇게 쓸 거다. 똑같이 y축 위에 있는 이 점을 q라고 하면 이 q라고 하는 점은 뭐가 0이다? x가 0이니까 y의 값만 0,b라고 이렇게 살려두겠다. 근데 -1,2와 4,5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하면 돼? 그냥 노가다 4번 하면 되는 거야. 뭐?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뭐하다? 같다만 푸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식 두 개를 나와서 a의 값을 구하는 거, 여기 식 두 개가 나와서 b의 값을 구하는 거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너네들이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필수 3도 넘기고 이거 ABC에서 외심의 좌표가 있어서 너네들이 외심 잘 모를까봐 우리 내심과 외심의 차이가 뭐지? 유라? 외심이 뭐죠? 외접원의 중심. 너무 좋죠.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우리가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얘가 뭐다? 좀 힘들지만 얘를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한다고. 얘가 여기 닿았다고 치자 얘들아. 그럼 이 외접원의 중심은 뭐냐면 이 삼각형을 바깥에서 삼각형에 다 꼭지점을 다 지나면서 원이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얘를 외접원이라고 하고 반대로 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삼각형 안에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한다? 이 조그만 삼각형을 내접원이라고 한다. 근데 외심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반대로 내심이라고 하는 놈은 뭐다?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우리는 중3 2학기인가? 그때 다룬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외심은 뭐다? 외접원의 중심이거든. 그럼 이 외심의 좌표 우리 얘 p를 x, y라고 둘 거야. 근데 이 외심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삼각형에서 이 외접원의 중심은 뭐냐면 그 꼭지점 사이의 이 거리가 다 어떻다? 삼각형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다 뭐로 같아 보여? 반지름이랑 같은 거 이해돼? 이 원의 반지름과 같은 거잖아. 맞아? 외접원의 중심, 원의 정의 자체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즉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니까 얘가 다 뭐다? 이 점도 다 뭐다? 원 위에 있는 세 점이니까 그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얘는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쌤이 왜 이 p를 x, y로 놓은지 이해될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뭐랑 AP의 길이랑 뭐랑 같아? BP의 길이랑 뭐랑 CP의 길이는 다 같잖아. 그럼 봐봐. 모르는 문자 몇 개? X, Y 2개. 식은 몇 개나 나와? 얘를 제곱하면 같으니까. 맞아? 얘를 제곱하면 뭐야? 아래 제곱과 같잖아. 맞아? 반지름과 같으니까. 모르는 거 몇 개?
모르는 문자 x, y 두 개인데 식은 몇 개나 뽑을 수 있어? 세 개나 뽑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무조건 푸실 수 있죠. 이해됐어? 여기 어려워? 지금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맞아? 잘 따라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쌤이 이거 풀어줄 거야. 한번 봐봐.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같은 걸 먼저 쓸 거면 이 A의 좌표를 뭐라고 뒀어? 2,1이라고 뒀고 이 B의 좌표를 뭐라고? 2,7이라고 이 C의 좌표를 뭐라고? 4,3이라고 뒀으니까 이 AP의 제곱은 뭐냐면 뭐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인 거 이해돼? 맞아? 제곱이 똑같이 BP의 제곱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인 거 이해돼?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두 개가 같으니까 얘가 뭐야? 다 날라가면서 그럼 뭐랑 뭐랑 같아야 된다?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된다. 근데 그러면 또 똑같이 얘 전개해서 y제곱 2 빼기 2y 이거 할 거야? 아니지. 왜 y제곱은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뭐랑 뭐랑 2y 더하기 1이랑 빼기 14y 더하기 49가 같다 놓으면 y 값을 바로 구하실 수 있다. 맞아요? 됐어? 돼 안 돼? 됐죠? 그러면 y 값을 쉽게 구했고 우리가 PA랑 PC가 또 같으니까 PA랑 PC도 똑같이 한번 써보는 거야. 이 PA의 제곱과 PC의 제곱이니까 이건 바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똑같이 PA 제곱과 뭐랑 PC의 제곱이니까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과 같으니까 우리가 제곱 다 날리면 빼기 4x 더하기 4 빼기 2y 더하기 1은 빼기 8x 더하기 16 빼기 6y 더하기 9랑 같다. 빠르니? 괜찮아? 계산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쌤이 일부러 날리면서 풀어준 거야. 이걸 시간을 세이브해줘. 여기에 고1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행이잖아. 근데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신 알아? 여기 목동이나 대치는 어차피 학군지는 시간이 엄청 부족해. 문제 풀 때 알지? 중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잖아. 너네 시간 안에 문제를 끝까지 풀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까 쌤이랑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간을 조금 세이브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면서 쌤이 문제를 풀어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제곱은 어차피 날아갔을 테니까 쌤이 다 생략했다. 우리 여기서 뭐 구했지? 여기서 뭐 구했죠? 우리 y 값 구했지? 그럼 여기다 y만 대입하면 x 바로 나와 안 나와?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답은 너네들이 구하실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쌤이 절대 계산 과정까지 안 해줘. 알았죠? 쌤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야. 계산까지는 안 해주고 대신 쌤이 확실하게 이거 개념 이거는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쌤이 한번 잡아줄게. 그럼 너네가 의외로 선생님 이렇게 더러운 것까지 해줘요? 계산 더러우더라도 쌤이 끝까지 해준다. 이해됐지? 어려운 건 쌤이 다 해줄 거고 쉬운 거는 너네들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쌤이랑 수업 중에는 어려운 건 너네가 쉬운 건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 알겠죠? 대신 숙제에 대한 질의응답 이런 건 쌤이 꼼꼼하게 다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혹시 이거 지금 이 6번 지금 이해 안 간다? 손? 있어 없어? 없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조금 있다가는 그거 할게 얘들아. 개념 원리 이거 계속 쌤이랑 조금 풀어나갈 거고 친구들은 쌤이 개념 원리 줄게. 알겠죠? 이렇게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진짜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 혹시 화면이 안 나오나 거거나 그럼 쌤 얘기해줘. 근데 이거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ABC의 넓이를 갑자기 구하래. 그럼 생뚱맞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거의? 피타고라스 써야 되니까 직각삼각형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밖에 없다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 문제를 겨냥한 건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은 이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뭐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를 수선의 발만 내리면 이 부분이 뭐가 됐다?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높이가 돼버리니까 이걸 쓰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까지도 구하실 수 있다. 맞아?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AB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AB의 길이를 구했더니 빨리빨리 할게. 1에서 0을 빼고 제곱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고 제곱하면 뭐가 돼? 9니까 얘를 루트 지우면 루트 10이 됐지. 또 모르니까 BC의 길이도 구해보는 거야. BC는 뭐가 돼? 2의 제곱 4, 2 빼기 빼기 2니까 뭐가 돼? 16이니까 뭐가 됐어? 2 루트 5가 됐어. 됐어?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9, 2에서 1을 뺀 걸 제곱하면 뭐가 됐어? 루트 10이 됐어. 그럼 이거 딱 봐도 뭐야? AB랑 AC의 길이가 어때? 같지? 그럼 뭐가 됐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 이해됐어? 됐지? 근데 봐봐. AB랑 또 보여. 얘를 제곱하면 뭐야? 4, 5, 20이지. 그럼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은 뭐야? BC의 제곱인 것도 보여?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무슨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인데 직각도 있잖아. 그럼 얘를 뭐라 불러?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고. 돼? 안 돼? 됐어? 그럼 얘가 각이 A고 얘가 루트 10이야. AC가 뭐야? 루트 10이면서 BC가 뭐가 됐어? 2루트 5니까 A가 뭐인?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렸다고. 그럼 넓이 뭐야?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의 뭐? 제곱이 되겠지? 왜? 밑변이 루트 10, 높이도 루트 10이니까 얘는 뭐가 됐다? 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그 넓이는 얼마다? 5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쌤이랑 뭐 볼 거냐면 이거 12번 이 부분 한번 볼 거야. 12번 볼 건데 1, 빼기 4, 3, 2 빼기 1, 빼기 1과 직선 여기 위에 있는 점 P라고 해. 근데 쌤이 이거는 힌트만 일단 잡아줄 건데 이 P가 어디 위에 있대? 직선 위에 있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 P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어? 하나를 A라고 두면 뭐? 마이너스 A 더하기 2라고 잡을 수 있는 거 이해돼?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럼 일단 AP 하나만 쌤이랑 구해볼게. 그럼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빼기 A 더하기 2 더하기 4의 제곱인 거 이해돼? 맞아? 근데 얘 제곱을 한 번에 하면 루트가 다 벗겨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딱 이게 너네가 냄새를 맡아야지. 뭐? BP의 제곱을 하고 CP의 제곱을 해도 다 A에 관한 몇 차식? A에 관한 2차식인 거 이해돼? 돼? 안 돼? A에 관한 2차식이지? 2차식이니까 2차식들의 합의 최소값이니까 우리 아까 봤던 그 문제랑 똑같은 거 이해돼?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그럼 얘도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다. 이해될까? 돼요? 됐어? 안 됐어? 됐죠? 이거 너네들이 한번 풀어봐. 안 되면 쌤이 다음 시간에 또 풀어줄게.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고 안 되면 쌤한테 질문하시라고. 알았죠? 자, 우리 이거 얘가 혹시 파포스 중선 정리라는 거 혹시 배운 적 있어, 얘들아? 너네? 있어, 없어? 있어. 중학교 때 배워. 그래? 개념은 알아? 이 파포스 중선 정리가 뭐냐면 이 길이의 AB의 제곱이랑 AC의 제곱을 하면 이 길이 AM의 제곱과 이 BM이든 MC든 얘의 제곱을 더한 거에 몇 배 하다? 2배 하면 이게 같다는 거를 보일 수 있어. 이해됐어?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고 다시 한번 이 AB의 제곱, AC의 제곱을 더한 거는 이 AM의 제곱과 BM의 제곱을 더한 거의 2배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좌표 평면을 설정해서 얘를 C,0 얘를 빼기 C,0 얘를 A, B라고 넣어서 이걸 계산을 쫙 하면 뭐가 됐다?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증명이 됐고 사실 내신에서는 빈칸 채우기 수준하고 안 나와서 쌤이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 봐봐 얘들아. 우리 14번 한번 같이 볼게. 근데 변태들이 있어. 좌표 평면을 세울 때 이거 하고 설마 너네 이렇게 세우고 싶은 친구 있니? 좌표를 A랑 B랑 C랑 D랑 P를 설정해야 되는데 좌표 축을 X축과 Y축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 친구 있냐고. 있어 없어? 이러면 진짜 변태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얘는 좌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 직사각형 아니야 이거? 맞아 안 맞아? 직사각형이니까 어떻게 세우는 게 맞아? B를 얘를 원점으로 세우는 거 이해돼? 맞아? 돼요? 쌤이 이거 그래서 하나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A의 좌표를 뭐라고 둘 거냐면 0,B라고 둘 거야. 얘가 B야. 그리고 얘를 C를 뭐라고 둘 거냐면 A, 0이라고 둘 거야. 그럼 D의 좌표는 뭐가 돼? A, B인 거 이해돼? 맞아? 됐어? 그럼 이 P의 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둘 거고 얘가 이거임을 증명하라고 하니까 뭐? PA의 제곱과 PC의 제곱을 더한 거는 뭐랑?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냐고 묻는 문제니까 맞아? PA의 제곱은 뭐야?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PC의 제곱은 뭐야? A 빼기 X 그냥 X 빼기 A라고 할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됐다? Y 제곱이 됐다고. 얘가 뭐가 됐다? PC의 제곱이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한 거랑 같은 방식으로 얘네 두 개를 얘를 먼저 표시하면 뭐가 됐다?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고 얘는 뭐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니까 얘네 다 더해보면 봐봐. 얘랑 얘랑 같고 맞아? 얘랑 얘랑 같고 또 뭐랑 같아? 얘랑 얘랑 같고 맞아? 돼 안 돼?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지금 어때? 같은 거 이해될까? 맞아? 쌤 이거 증명해 준 거야. 알겠죠? 이거랑 똑같이 너네들이 잡으시면 된다. 얘도 얘들아 어디를 좌표를 잡냐에 따라 달라져.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좌표를 잡냐면 또 여기도 이렇게 잡지 마. 알았지? 어디다 잡고 싶어? 얘를 원점으로 잡고 싶지 않아 얘들아? 그래야 조금 더 편하겠지. 이렇게 잡는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계산 과정이 훨씬 복잡할 수가 있어.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지고 표시할 수 있는 걸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졌다 하니까 값이 어떻게 돼? 좌표 자체가 커지니까 예를 들면 얘를 원점으로 잡으면 얘를 2,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둬도 될 걸 얘를 원점으로 잡는 순간 얘가 5, 얘가 7이 돼 버리잖아. 그럼 제곱을 하면 49랑 25가 나오는데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좌표 설정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 됐죠? 이해돼요 안 돼요? 됐어? 혹시 쌤 수업이 빨라 얘들아? 그러진 않지? 충분히 재밌게 우리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대표 유형과 그거 했고 연습 문제도 원래 스텝 1까지만 쌤이 다뤄. 그래서 스텝 2나 스텝 3 뭐 실력업 이런 거는 우리 그 진도 수업 있잖아 학기 중에 그때 복습용으로 다루거나 혹은 아니면 쌤이 이제 너네들이 클리닉에 올 걸 대비해서 이거 개념 원리랑 얼피엠 니네가 숙제를 해서 오잖아. 그럼 당장 목요일 오전까지 하니까 오늘 쌤이랑 3시 반에 마치고 나면 뭐 다른 학원도 있을 거고 집 가서 쉬셨다가 또 이 숙제들을 할 텐데 그럼 내일까지 해서 목요일 오전에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럼 오면 쌤이 뭘 준비해 놓냐면 그 해당 단원에 대해서 쌤이 테스트 형태는 아니고 문제 풀 수 있게 또 다른 추가 문항들을 해놓을 거고 혹은 너네들이 그것까지 했는데 너무나 시간이 남는다 우리 유리처럼 그러면 쌤이 챌린지 문항이라 해서 어려운 거 2개도 또 준비를 해서 놔줄 거야. 근데 그랬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그럼 뭐 하셔야 돼? 여기 실력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스텝 2랑 여기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쌤이 수업 때 다루지 않아. 그리고 실력업까지 이걸 쌤이 못 풀어서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걸 풀면 이거밖에 안 하고 가. 정규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쪽만 풀어주는 게 실제 일정으로 잡혀져 있어 우리 계획표에. 근데 우리는 개념을 나가고 문제는 쌤이 유형들 잡아주는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진도를 위해서 이 스텝 2와 실력업은 주중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기 중반 있잖아 3월 이후 그 반으로 넘기는 거고 그러면 쌤이랑은 어디까지가 숙제였냐면 이 스텝 1까지가 숙제야 항상. 이해됐죠? 항상 스텝 1까지 푸시면 되고 이 부분을 난 그래도 더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더 풀어 오셔도 되고 대신 이걸 수업 중에는 풀 수가 없고 클리닉 때 더 이제 더 하시던 아니면 주중반에 그러니까 3월에
쌤이랑 이제 넘어왔을 때 그때 진행을 하면 된다. 그래도 시간이 나. 그렇지 않아. 그냥 내가 유리가 알겠지만 내가 시험을 어렵게 되면 못 풀 수도 있어 얘들아. 쉽게 되면 푸는 거. 그래서 시험은 아니지만 그냥 단원 그냥 뭐냐면 점검이라고 생각해. 이 특강은 너무 막 주간 테스트 막 이런 거에 이름은 주간 테스트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알았지 유라?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쌤이 여기 내분점 파트도 너네 혹시 몰라서 쌤이 끊었다 갈 거니까 이거 21 있게 내분점 있잖아. 이건 뭐라고?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이니까 A가 여기 2, B가 6이라고 했어. 맞아? 그러면 A, B를 몇 대 몇?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거 길이가 몇? 3대 1인데 전체 길이가 몇이야? 4니까 얘의 좌표는 뭐가 됐다? 5인 거 지금 이해돼? 돼? 안 돼? 됐지? 반대로 1대 2로 이렇게 내분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문제 P의 좌표는 뭐라고 써야 돼? 5 이렇게 쓰셔야 된다. 우리가 이 Q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Q의 좌표는 몇? 1대 2만큼 내분했다고 하니까 맞아? 1대 2만큼 내분했다고 하니까 전체의 길이를 몇이라고 해야 돼? 이 길이가 4인데 나는 뭐 2를 기준으로 1대 2니까 3분의 1인 거 이해돼? 전체 길이.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잡냐면 6 빼기 2가 전체 길이야. 즉 4야. 이 4라는 길이를 몇 대 몇? 1대 2로 내분한 거니까 항상 A 기준으로부터 1만큼 간 거지. 맞아? 그럼 A 기준으로 쓰고 싶으니까 4를 몇 분의 몇? 3분의 1을 한 만큼을 얘를 어디다 더하면 돼? A의 X좌표인 2에다가 더하면 되는 거 이해돼? 돼? 안 돼?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됐어? 3분의 4 더하기 2니까 3분의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얘는 뭐야? 4의 얼마만큼이야? 이 부분의 길이는 4의 3분의 2인 거 지금 이해돼? 맞아?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8이지? 맞습니까? 됐어? 그럼 B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간 거야? 3분의 8만큼 빠진 거 이해돼? 그럼 B의 6인 입장에서는 3분의 8만큼을 빼니까 뭐 3분의 18 빼기 3분의 8이니까 뭐 3분의 10으로 같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A로부터 결국에는 비율이니까 3분의 1만큼이 오른쪽으로 떨어진 건 B의 입장에서는 3분의 2만큼이 왼쪽으로 빠진 건 거 이해돼? 맞아? 그 값이 같은 것까지 쌤이 확인을 해준 거고 A, B의 중점의 좌표는 뭐다? 눈만 뜨면 되는 거잖아. 맞아? 이 중점의 좌표 M이라고 하면 2분의 몇? 2 더하기 6이라고 하니까 얘는 M은 뭐 4라고 우리가 표기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됐죠? 쌤 이거 또 반복할 거야. 28번 또 해보자고. 봐봐. 얘는 너무 더 쉽다 그랬지. 26이나 27은 그림으로 니네가 봐야 되지만 얘는 좀 기계적인 학습이 필요해. 내분점이니까 뭐 1 더하기 3 맞아? 내분점이니까 뭐 1 더하기 3인데 뭐 했다? 1이랑은 뭐를 곱해? B랑 곱해. A랑은 뭐를 곱해? 3을 곱하니까 1이랑 B를 곱하면 3 곱하기 1 더하기 뭐 3과 뭐를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됐다? 얘는 0이 됐을 거고 Y도 똑같이 해보면 1 곱하기 뭐가 곱해져? 2랑 곱해지고 3이랑 뭐가 곱해져? 6이랑 곱해지니까 얘는 뭐가 됐다? 0, 쌤 이거 4분의 20이니까 얘 0,5 아니에요? 이렇게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이해됐어? 다 되고 있어? 다 맞아서 너무 쉽지? 근데 쉬운 거니까 내가 해주는 거고 얘들아 여기 뒤로 가면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 숙제할 때 조금 힘드셔도 한번 좀 해보셔라. 됐죠? 쌤 일단 여기까지 내분점 여기까지 풀어주고 혹시나 해서 쌤이 이 뒷부분 조금만 풀어주려고 하는데 괜찮아? 돼? 안 돼? 해보면 제일 너네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필수 8번 이쪽 파트야. 이쪽 파트고 쌤이 여기 한번 풀어줄게. 32번 쌤이랑 한번 볼 건데 쌤이 시간 잠깐만 줄 거니까 32번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쌤이 한 2분, 3분 그 정도 줄게요.
32번 했어 얘들아? 했어 안 했어? 답은? 8. 답 8이야 얘들아 8. 너네 그거 어머님들께 말씀드렸거든? 그거 우리 그 정답지 그 해설 있잖아 얘들아. 개념 원리 해설 뭐 얼피임 해설 그거 어머님께 가서 드려. 알았지? 엄마들이 보통 채점 해주시지 않아? 아니야? 너네가 해? 그래 좀 그래 우리 이제 초딩 아닌데 그지? 답지 뭐 베끼지 말자. 어차피 답지 베끼면 또 드러나요. 그죠? 아 얘네들한테 이거 초딩인데 너는 왠지 답지를 안 볼 것 같으니까 그래도 엄마한테 주자. 알았지? 엄마 채점해 주시지 않아? 채점 네가 해? 그지? 와 엄마 채점해 줘. 너네 어렸을 때 구몬 같은 거 아니니 얘들아? 구몬? 엄마가 채점해 주시니까 그거 하자 얘들아. 답지 정답 및 해설지 있잖아. 그거는 쌤이 빠른 정답은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정답 및 해설은 꼭 오늘 어머님께 갖다 드리도록 해 얘들아. 알겠죠? 쌤 그 알림장에도 다 그렇게 해서 써서 드릴 거니까. 쌤 이제 32번 같이 풀어줘도 될까? 괜찮아? 풀었죠? 32번 봐보자. A, B를 1-t 대 t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아 이거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분모를 더했을 때 얘가 1이니까 아 분모를 쓸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B에 한마디로 이 내분하는 내분점이니까 얘를 그냥 P라고 두고 P의 X좌표, Y좌표를 다 각각 써보면 여기가 1-t 더하기 t가 되니까 얘가 1이니까 없어진다. 그러니까 1-t랑은 뭐를 곱해? 1이랑 곱한다. 맞아? 또 t랑은 뭐를 곱해? -2랑 곱하니까 -2t 이렇게 되겠죠. 됐어? 여기도 똑같이 1-t 더하기 t가 될 거고 1-t와 뭐를 곱해? -1과 곱하니까 t-1이 되고 t랑 뭐를 곱해? 4를 곱하니까 4t가 됐을 거다. 얘는 뭐라고 쓰죠? -3t 더하기 2, 맞아? 그렇죠? 1-t랑 1이랑 곱하고 -2랑 t를 곱하지. 아 쌤이 이거 마이너스를 잘못 닫아놨구나. 다시 여기를 뭐라고 하죠? t랑 뭐를 곱해? -2랑 곱하니까 얘를 플러스라고 안 쓰고 그냥 -2t라고 쓸게. 그럼 뭐가 됐죠? -3t 더하기 1이 됐고 여기는 뭐가 됐죠? 5t 빼기 1인 거 이해돼? 돼? 안 돼? 됐지? 근데 얘가 이 P라는 놈이 어디에 있길 바랬어? 여기에 있길 바랬으니까 이 X좌표도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이 Y좌표도 뭐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아 쌤 이거 -3t 더하기 1이 0보다 크니까 t는 뭐다? 3분의 1보다 작은 거네요. 맞아? 5t 빼기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5t가 뭐? 1보다 크니까 t는 뭐보다? 5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5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 5분의 1, 베타가 3분의 1이 되니까 각각 역수 취하면 5 더하기 3이 되니까 답은 얼마? 8이 이렇게 돼버렸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너무 쉽죠? 쌤이 시간 조금만 더 줄 테니까 얘들아 우리 조금 이 부분이 조금 필기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뭐 몇 번 풀어볼 거냐면 38번 지금 풀어보자. 알겠죠? 번 쌤 여기 써놨어. 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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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쌤이 준 클리어 파일에 넣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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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 개씩이야. 하나는 RPM이고 하나는 개념 원리야. 알겠죠? 야 선주야, 너 공수한 심화도 들어? 아 들어요. 원장님 수업 들어? 그거 듣고 이거 또 온 거야? 아니요. 아 어제 들은 거구나.